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란TV의 정여재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한국에서 매출 순위 5위를 기록한 한국 허벌라이프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허벌라이프는 198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창립된 뉴트리션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까지 90여 개 국가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이고요. 허벌라이프가 국내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로 등록한 것은 1996년입니다. 허벌라이프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허벌라이프의 보상구조는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을 취합니다. 이제 한국 허벌라이프의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허벌라이프의 지난해 연간 총매출액은 2,099억 원입니다. 등록된 사업자는 6만 7천 명이고요. 총 매출액을 등록된 사업자로 나눠보니 1인당 연간 매출액은 약 309만 원입니다. 다른 회사와 비교해보면 매우 큰 금액이고요. 상위 10개 회사 중에서도 최고의 금액입니다. 등록된 사업자 가운데 2019년 한 해 동안 수당을 조금이라도 받은 사업자는 2만 7천 명 정도로 등록 사업자의 39.74%가 수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허벌라이프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은 1억 1,940만 원입니다. 한국 허벌라이프에서 상위 1%에 들어가려면 연봉으로 최소 4천만 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전체 수당 가운데 상위 1% 사업자들에게 지급된 수당의 비율은 44.23%이고요. 그리고 상위 1에서 6%에 속하는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은 1,565만 원입니다. 상위 6% 사업자들이 받아간 수당의 비율은 전체의 73.28%이고요. 한편 한국 허벌라이프에서 2019년에 연봉으로 1억 원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총 84명입니다. 이제 한국 허벌라이프의 2012년부터 2019년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비교해 볼게요. 한국 허벌라이프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도표에는 나오지 않지만 2009년 970억 원이던 매출이 불과 3년 만인 2012년에 5,744억 원까지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매출을 정점으로 하여 그 이후 6년 동안 급격한 매출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018년 매출은 1,855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012년 매출이 6년 만에 3분의 1로 감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19년에는 매출의 감소 추세를 멈추고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도표에서 붉은 글씨가 매출 감소를 나타냅니다. 한국 허벌라이프의 수당 지급률은 연도에 따라 33에서 34%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수당을 다 주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등록된 사업자의 숫자와 수당받은 사업자의 숫자가 매출의 증감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불규칙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안정된 회사의 경우 해가 바뀌어도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다른 지표들, 즉 1인당 연간 매출액, 수당받은 사업자의 비율, 상위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과 수당의 상위 편중률이 연도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음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허벌라이프의 마케팅 방향과 보상 제도가 지난 수년 동안 매우 불안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허벌라이프가 2019년 매출 반등과 함께 다시 안정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길 응원합니다. 이제 한국 허벌라이프의 자료를 업계 전체와 그리고 상위 8개 회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 허벌라이프의 사업자 1인당 연간 매출액은 업계 평균이나 상위 8개 회사의 평균보다 훨씬 큽니다. 사업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타 회사에 비해 많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당받은 사업자의 비율도 업계나 상위 8개 회사보다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수당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넓게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위 1%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도 업계나 상위 8개 회사보다 큰데요. 1인당 매출액이 매우 크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수당을 풀어줘도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상위 1% 사업자들에 대한 수당의 편중률은 업계나 상위 8개 회사의 평균보다 많이 낮은 편입니다. 한편 상위 1에서 6%에 속하는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도 업계나 상위 8개 회사의 평균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상위 6%에 속하는 사업자들의 수당 편중률은 상위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업계나 상위 8개 회사 평균보다 크게 낮은 편입니다. 수당의 상위 집중도가 다른 회사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허벌라이프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한국허벌라이프 사업자들의 인당 평균 매출액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인당 매출액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판매 위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진입비나 유지비가 높은 경우, 제품의 종류가 많은 경우, 그리고 제품 가격대가 높은 경우 등이 그것입니다. 인당 매출액이 크면 그만큼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무리하지 말고 정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당 매출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등록 사업자의 40% 가까운 사람들에게 수당을 풀어주는데도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상위 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이 높은 것도 중요한데요. 인당 매출액이 너무 높으면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허벌라이프는 수당의 상위 편중도를 낮춰서 평균 연봉이 더 커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수당이 상위 사업자들에게 몰리면 상위 사업자들은 좋겠지만 그만큼 하위 사업자들은 적은 수당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당의 상위 편중률이 너무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허벌라이프의 수당 편중도는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허벌라이프는 지난 몇 년간 심한 매출 감소를 겪으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한국허벌라이프가 어려움을 겪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허벌라이프 본사의 글로벌 매출액은 지난해에도 여전히 아메이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허벌라이프는 저력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허벌라이프가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사업을 전개한다면 전처럼 다시 성장해 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난해 국내 매출 순위 7위를 차지한 시크릿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도 파란합시다. 또 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됐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